건강을 지키는 필수 상식과 올바른 의학 정보를 나누는 시간. 정신과 전문의 이충원 기자가 진행하는 라디오 주치의 이충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과 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불룩하게 나와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뱃살 빼려고 식이요법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운동은 체력이 딸려서 그만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뱃살을 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금요 건강 토크 오늘은 뱃살, 복부 비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자, 금요일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두 분이죠. 강북 삼성병원 가정학과 박용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호입니다. 자, 개그맨 남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금요일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기분이 좋죠.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죠. 맞습니다. 불금. 오늘도 벌써 불금. 네. 불금을 땡겨서 어제 하신 거 아니에요? 어제 불목이었고요. 그러니까 불월, 불화, 불수 아니에요, 다. 아니 그렇게 많이 드시다 보면 네. 이 뱃살 많은 분들이 고민일 텐데 네네. 오늘 이 뱃살에 대한 해결책 한번 모색해 보죠. 예. 청취자분께서 벌써 박용호 교수님 어제도 술 드셨죠? 그런데 어떻게 뱃살이 그렇게 안 나오죠. 겉으로는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지금. 아니, 우리 보이는 라디오 아닌데 그냥 목소리 듣고 네. 이거 술을 드셨구나. 어쨌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뱃살이 이게 병이야? 이거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보면 이제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배가 나왔는데 나만 나온 게 아니라 내 또래 동료들도 다 배가 나와 있고 또 사실 뱃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신경을 쓰는 거는 이게 병이라서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옷을 입으면 맵스가 안 난다든지 네네. 또 이렇게 배가 나오면 뭔가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 같은 그런 인식 때문에 그래서 배를 빼려고 그러지 이게 만병의 근원이니까 빼야 돼 이런 생각으로 빼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갑자기 저한테 쑥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 거라든지 운동 네. 이런 걸로 관리를 하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술이죠. 네. 그래서 술 이외의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술을 드시기 위해 관리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어제 2병 마셨어요. 이렇게 오늘 술 얘기 아침부터 술 얘기인데 이 뱃살에 대해 신경 쓰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비슷하시겠지만 옷 사이즈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맞아. 제가 옛날에 많이 운동을 해서 많이 줄여놨는데 그때 바지도 줄였거든요. 음. 근데 그 바지는 이제 더 이상 못 입어요. 그러니까 바지가 크면 줄일 수는 있는데 줄인 바지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줄이기보다는 허리 사이즈가 작은 바지를 사놓고 큰 옷은 남겨놓는 거죠. 언제 다시 찔지 모르니까. 돌아가지고. 아예 다리를 끊어야죠. 돌아갈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불태워야죠. 그리고 이제 흔히 남자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와이셔츠를 입는데 그 단추와 단추 사이 벌어짐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래쪽도 벌어져요? 그럼요, 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밑에가. 전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이 찌기 시작할 때 뱃살이 가장 먼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네. 성장기에 있을 때는 골고루 지방이 분포가 되고요. 네. 여성들의 경우 젊은 여성들의 가임기 여성들은 허벅지, 엉덩이 이쪽에 먼저 지방이 붙습니다. 그런데 배에 이제 지방이 붙기 시작하는 거는 남자들은 이제 활동량이 뚝 떨어지는 이제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고 네. 여자들은 폐경 전후로 본격적으로 뱃살이 붙기 시작해요. 좀 원래 뱃살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또 뱃살이 더 붙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이게 제가 계속 비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일찍 치료할수록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살이 붙은 것 자체가 더 살찌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잘 안 와닿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 쪄 있으면 더 찔 게 더 찔- 있나요? 더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배가 나와 있는 사람이 술이나 탄수화물, 과잉 섭취하면 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술을 즐기지만 네. 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술을 끊거든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왔어요. 그러면
술을 끊어서 지방간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그다음에 또 술을 마셔도 간이 안 나빠지는데 예, 예. 네. 이미 지방간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지방간이 왔으니 소주 한 병 먹는 걸 반병으로 줄여야지. 반병으로 줄여도 지방간은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뱃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배가 나와 있으면 네. 뱃살을 빼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배가 더 찔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으면 계속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방이 굉장히 사교성이 뛰어나네요. 그죠? 야, 여기 남정미 배 되게 좋아. 야, 와라 놀러 와. 이러면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거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뱃살이 그러면 살이 빠질 때는 제일 나중에 빠지나요? 네. 제일 나중에 빠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뱃살이 티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배가 나오는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나이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 실제로 나이를 먹게 되면 생리적으로도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제 지방이 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해마다 줄어들게 되니까 특히 이제 이 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뱃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뱃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도 뱃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이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물론 생리적으로 성 호르몬이 줄어들긴 하지만 또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또 수면의 질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세월을 뭐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변화를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뱃살을 이제 보면 피하 지방하고 내장 지방으로 나누잖아요. 네네. 우리 청취자께서 저도 이제 이게 좀 요새는 이게 고민이에요. 옆구리살, 옆구리살. 옆구리, 뒷구리, 베둘레헴. 그죠? 베둘렘. 근데 이게 베둘레헴. 잡히는 거, 옆구리 그렇죠. 특히 옷 와이셔츠 입으면 옆구리가 튀어나오니까 그럼요. 이전에 없었는데 이것만 어떻게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건 피하 지방이죠. 피하 지방인데 네.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둘 다 탄식을 이게 그 지방이 어느 부위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좀 보이는데 네네. 보통 어렸을 때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신체 활동량이 많았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 운동량이 확 떨어지면 배가 더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내장 지방도 나오지만 지금 얘기한 옆구리 뒷구리 살이 잘 붙습니다. 아, 그 운동 부족인 거예요? 네. 운동 꾸준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예전에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안 했을 때. 저 다이어트에 이건 후유증이군요. 어떻게 보면 그래,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었어요. 운동으로 뺐는데 운동량이 주니까 이 옆구리 살이 나오네요. 네네 맞아, 그렇습니다. 맞아. 그래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꾸준하게 하면 들어가긴 하는데 네. 쉽게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 부위에 비해서. 번이 피하 지방이 늘어나면 그거는 잘 안 빠지는군요. 네, 복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방이 빠지려면 그 지방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혈관이 분포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혈액이 그쪽에 가서 그 지방을 이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 나뉘어진 지방산을 갖고 와서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부위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게 대표적인 데가 여자들의 허벅지와 그러니까 뱃속의 피하 지방입니다. 아. 피하 지방이 잘 안 나와요. 결국 그러면 뭐 시술 받아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건 아닌데 네. 어려. 다른 부위에 비해서 늦게 빠지니까 아.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하라는 얘기죠. 아, 인내심이 갖고. 나는 뱃살을 빼고 싶어.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열심히 예, 하고 예, 뭐 예. 두들기고 예. 맥주병으로 문지르고 해도 결국 빠지는 순서는 마지막에 빠지니까 네. 뱃살이 안 빠진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면 결국은 빠집니다. 저희 뭐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전에 이제 살 뺄 때 보니까 딱 3개월 되는 시점부터 배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워낙 걸려요. 지방이 많이 차 있으니까 조금 같이 뭐 같은 속도로 빠지겠죠. 하지만 뱃속은 좀 티가 나는 게 좀 나중에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세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배 쪽은 좀 공간이 많거든요. 공간이 많고 장기들이 이렇게 밀리면은 좀 배가 더 나와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직근이라고 얘기하는 이 배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근육이 있는데 네. 이 근육이 강하면 배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얘네들이 잡아주니까 아, 잡아주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 배가 안 나와 보이는데 아. 여성들이 이제 임신 출산을 몇 번 네. 하다 보면 이 복직근들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잡아주는 근육이 약하니까 아. 더 나와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옆구리가 이렇게 티가 나는 거구나. 옆에 근육이 없어서. 좀 제일 늦게 빠지니까 빨리 포기하고 안 되겠다.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죠? 순서가. 그러면 피하 지방하고 내장 지방 이렇게 두 개 나뉘는데요.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하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피하 지방은 생리적인 지방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생리적인 지방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지방이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를 비축해두고 있는 저장 창고잖아요. 그 저장 창고 역할을 하는 게 피하 지방입니다. 근데 이제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네. 역할도 다르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지방이 있는 게 내장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은 주로 이제 우리가 장간막이라 그래서 그 소장끼리 이제 이렇게 엮여 있는 막이 있거든요. 예. 그 사이, 그러니까 간, 소장, 대장 주변에 지방이 모여요. 그걸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 지방은 생리적으로는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뭐 술을 포함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이게 이제 탄수화물을 비축할 수 있는 창고가 한정돼 있는데 이게 간에도 비축해두고 근육에도 비축해두는데도 불구하고 창고는 꽉 찼는데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를 피하 지방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이게 이제 간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간이 할 수 있는 그 캐파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네. 어설픈 형태로 비축시킨 게 내장 지방이에요. 근데 뭐 사실 뭐 지금 생활은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유전자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유전자가 바뀌려면 수십만 년. 그렇게 저장해 놓지 않았으면 우리 조상들은 다 굶어 죽었을 테니까. 이제는 먹을 게 있을 때 많이 채워놔야 되잖아요. 네, 네. 항상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피하 지방은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체 그러니까 과거에는 몸을 움직여야 음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사냥을 하든지 수렵이나 채집을 하든지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도 음식이 쉴 수 없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겪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장 지방은 현대인들이 지금 이런 그 질병에 걸리기 쉬운 위험에 처해 있는 그 환경의 산물인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뱃살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이렇게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도 나오게 되고 인슐린이라든지 각종 호르몬의 작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성지방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고 뭐 요산 수치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혈압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성 질환이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쭉 엮여서 시간차를 두고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네. 그 출발점이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 해로운 건 알겠고 빼는 방법. 이게 중요하죠. 예. 자, 우리 청취자분께서 윗몸 일으키기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됩니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복근을 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복근이 강화되면 배에 힘을 줬을 때 배가 살짝 들어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효과는 있으나 들어간 느낌을 주는구나. 느낌을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비유할 때 테니스 선수 비유를 많이 해요. 테니스 선수가 오른손을 가지고 이제 하루에 4시간 이상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른손으로만 테니스를 치니까 왼팔과 오른팔에 지방의 두께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방의 두께는 똑같아요. 근육은 네. 차이가 나도. 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윗몸 일으키기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부위에 있는 지방만 싹 빠져주는 빠지는 게 건 아니라는 아니- 거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결국 그러면 뭐 뱃살 빼는 것도 유산소 운동이 답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하루에 30층 정도를 오르는데 한 달 정도 하니까 뒷구리가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럼 맞는 거 네, 잘하고 이게 계신 거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30층 정도 유산소 오르시는 거. 운동을 하든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하든 유산소 운동을 하든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든 네. 뱃살은 다 빠집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든 뱃살은 빠지게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운동과 일상 신체 활동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걷기를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걷기는 신체 활동. 신체 활동. 네, 그렇지만 그 걷기가 오르막을 걷거나 네. 계단을 오르거나 빠른 속도로 걸어서 숨이 차면 운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운동이 되려면 숨이 차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층을 계단 이거 오르기를 숨 하면 차죠. 당연히 숨이 찰 거 힘들죠. 아니에요. 이건 운동이에요. 네. 그리고 이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에 4번, 5번을 해야 우리 몸이 바뀌는 운동의 효과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했으니까. 네, 그 효과로
뱃살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거죠.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아주 남정민 씨 훌라후프 할 수 있어요? 해보셨어요? 아, 잘하세요? 목으로도 돌려야죠. 아, 진짜. 근데 훌라후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래요. 훌라후프 돌리면 살 어. 빠진다는 얘기 있어서. 뱃살 빠지냐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그 부위에 집중해서 하면 그 부위만 빠질까 하는데 네. 훌라후프 운동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골고루 살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야 뱃살이 빠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뱃살에 돌리면 그것만 빠지진 않는다는 네, 얘기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네. 매일 돌기 붙은 훌라후프 그다음에 다리 들어 올리기 100개씩 자기 전에 하고 주무신다고 하네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배가 나오려고 합니다. 지천명 끝자라니까 59세시네요. 아하. 열심히 지금 습관하셔서 네. 운동하시는 그래서 저도 분이시고. 이제 요즘 저희 환자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잘 죽기, 웰다잉을 네.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제 갑자기 잘 죽기를 웰다잉 그러면 좀 고상해 보이는데. 네.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치매 인구가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도 30년 후면은 이제 80대 중후반인데 네. 그때가 되면은 이제 80대 인구의 반 정도가 치매에 걸릴. 그러니까 이건 정말 2분의 1의 확률로 내가 갈 거냐 말 거냐인데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뱃살이 나와 있게 되면 네. 결국 혈압, 혈당, 뭐 콜레스테롤 관리가 안 될 거고 그럼 음. 혈관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30년 후에 혈관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니 지금부터 배가 나오지 않게 관리하는 거고. 그럼 지금 여기 청취자분이 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가만히 있는 시간 줄이고 뭐 계속 움직여주면 근육도 유지가 될 거고 혈액순환도 도움이 될 거고 뱃살도 줄어들 거고 이러면 이제 30년 후가 행복해지는 거죠. 네. 사실 제가 해보니까 뱃살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4년째 더 이상 찌지는 않아요. 네네. 계속 허리 사이즈는 똑같아요. 바지 사이즈가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활동량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하루에 한 15,000보 정도를 네네. 걸으니까 주말에는 또 강박적으로 걷고 그래서 좀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네. 앞서 성장 호르몬 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이제 60대 정도가 되면 20대보다 이제 반 정도로 줄거든요, 분비량이. 네. 그리고 주로 성장 호르몬이 밤에 자는 동안에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는 것도 근육을 키우고 그 성장 호르몬이 좀 유지가 돼야 이제 그 뱃살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이제 자극이 되는데 그렇죠. 유산소 운동을 해도 그렇고 근력 운동을 해도 그렇고 고강도 운동을 해도 그렇고 운동을 하면 후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자극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간헐적 단식. 단식을 해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자극이 돼요. 설마요. 그래요?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 네. 운동을 권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람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12시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12시간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14시간 이상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신 조건은 단식하지 않는 날은 잘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지방을 빼려면 지방이 나오게 하려면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식사량을 줄여야 지방이 나오지 살 뺀다고 계속 적게 먹으면 네.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장기전에 대비해서 지방 그렇죠. 창고의 문을 닫으려고 하거든요. 자꾸 축적하려고 네. 하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굶으면 더 빠질까 해서 굶어보면 근육이 빠지는데 평소에 잘 먹어요. 잘 먹으면 우리 몸은 안심하고 지방 창고의 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루 정도를 굶어. 그러면 그때는 부족한 거를 지방 창고에서 끄집어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날 운동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 열렸을 때 계속 이렇게 그렇죠. 써야 되는 거군요. 근데 사람들은 음식을 안 먹어서 배고파서 기진맥진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드렸죠. 옛날 사람들은 그 먹기 전에 반드시 몸을 움직였어요. 네. 고픈 배를 움켜잡고 사냥을 하든 뭐 음식을 얻으러 다녀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하루 정도 굶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저축을 해놨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성장 호르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 좀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뱃살이 빠질까요? 조금 빠집니다. 조금 빠져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항노화 클리닉이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 맞는 게 한때 유행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유행이었어요. 한 네. 15년 전입니다. 제 기억에.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 네. 근육이 조금 늘고 지방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작용이거든요, 그게. 근데 문제는 평생 맞기가 그러니까 이제 주사 공급을 중단하면 다시 야금야금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나이 드신 환자분들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근육량이 너무 없고 네네.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운동에 도움이 되게끔 성장 호르몬 처방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처방을 받으면 이제
근육량이 좀 느니까 운동하는데 훨씬 수월해지고 활력도 좀 생기지 예, 않나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일단 시작하기가 어렵지 해가지고 익숙해지면 그다음에는 이제 운동으로 근육량이 좀 늘면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 없이 그냥 주사만 맞겠다 네. 하는 거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되면 다시 또 네, 돌아오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계단 오르기가 좋다고는 하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됩니다. 동기부여 좀 해주세요. 계단 오르기가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 계속 똑같은 재미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새같이 날씨 좋은 날, 예. 단풍도 좋은데 그러니까 왜 계단을? 아니 요즘 같은 날은 밖에 나가는 게 좋죠. 네. 그렇지만 뭐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아. 이제 바깥에 기온 날씨가 춥거나 이러면은 저는 요즘 이제 이렇게 즐겨 듣는 음악이 있는데 네. 그냥 이어폰 꽂고 음악 감상하면서 그리고 저희 지금 이 방송 팟캐스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럼 지나간 팟캐스트 이렇게 들으시면서 네. 계단 올라가시면 네. 운동도 하고 건강 정보도 얻고 일석이조 효과를 누립니다. 그렇죠. 요새 좋은 팟캐스트 내용들 많거든요. 많아요. 선별해서 녹음 다운 받을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다운 받아 놓으시고 네. 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처음 몇 번 하기가 힘들지 습관이 되면서 네,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이게 운동도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안 하면 몸이 찌뿌드해지고 네. 네.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부터 운동 습관을 들여라. 아니 근데 또 우리 여성분이신데 굽는 날 운동하면 죽을 듯 죽지 않나요? 아 이게 이제 아니, 한번 그러니까 매우 힘들 것이다라는 네, 네. 네. 이게 이제 생각인데. 네. 저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음. 건데 처음 할 때는 무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처음에 사실 하루 세 끼를 굶으라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몸이 견딥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재밌어요. 몸이 훨씬 가벼운 느낌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 후에 공복감도 오히려 사라집니다. 아. 이거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근데 이 그 기분이요. 어떻게 하다가 왜 식사 때를 놓쳐가지고 밥을 뭐 한 아침 점심 굶고 저녁을 먹게 된다거나 아니면 못 먹을 시기가 있으면 그때는 뭐 굉장히 뭐 허기지거나 이런 생각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일부터 뭐 건강 검진 받아야 돼서 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배가 고프기 시작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이 배고픔이 네.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배고픔이 있고 심리적인 배고픔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리적인 배고픔은 진짜로 내 몸에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내 몸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 신호를 보내는 게 생리적인 배고픔이라면 네. 심리적인 거는 아니 이미 에너지는 몸에 남아 있는데 내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허전함, 뭐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 중에 생리적인 배고픔을 제대로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넘쳐서 문제지 부족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네. 아침 먹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혈당도 베이스라인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12시네 점심 먹어야지 또 먹어요. 그리고 또 계속 앉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생활의 낙이에요. 그거 없으면 먹는 거. 아니, 낙이지. 아니,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먹는 건 좋은데 인정하시네. 먹은 만큼 써야죠. 나가서 걷고 움직이셔야죠. 알겠습니다.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는데 때만 놓치면 먹는 것만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맞아. 이게,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습관인 거거든요. 우리가 늘상 먹어왔던 습관 때문인데 가끔씩은 한번 좀 거기서 파격적으로 한번 좀 일부러 굶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야 이전에는 점심을 안 먹었다면서요. 우리 선조들도 그럴 수 있을까? 점만 찍는다 그래서 점심을. 네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먹을 일하다가 게 없어서 그랬을 것 네,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일하다가 뭐 새참 정도지 뭐 우리처럼 다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밥 먹고 뭐 이러지는 않았죠. 계단 운동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데 일단 도가니 그러니까 무릎이 무릎이. 나가지 않냐라는 내용. 또 계단에 먼지가 많아서 더 위험하다고. 아파트 계단의 경우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럼 박용 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 청소를 하시면서 하시면 깨끗해지고. 아니 그 사실 진짜 그 실내에 있는 그 먼지 오염이 걱정돼서 운동을 안 한다면 네. 정말 정말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싫은 핑계들이 이제 수백 가지가 되는데 새로운 핑계거리를 한번 듣게 되네요. 예. 근데 그 지금 무릎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무릎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자극이 가는 게 달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발을 동시에 지면에서 뗐다가 딱 닿을 때는 우리가 내 체중 부하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부하를 그 무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달리기보다는 뭐 사이클이나 걷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럼 달리기는 한 10분, 15분 해도 운동 효과가 있는데 걷기를 하면 1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릎이 그만큼 운동 시간이 길어지니까 부하가 걸리잖아요. 네. 그럼 계단은 사실은 두 발을 다 지면에 착지한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그 체중의 무게를 이용해 가지고 부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걷기보다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운동의 효과를 크게 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무릎이 갖는 부담이 적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단 오르면 무릎 시큰거리니까 계단은 무릎이 안 좋아 하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단 오르기는 무릎에 상대적으로 부하가 적으면서 네. 무릎을 보호해주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니까 음. 무릎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내려올 때만 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 네네, 그러시면 됩니다. 됩니다. 예. 조깅도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될까요? 30분 정도 주 5회 날씨가 덥지 않고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하루에 30분씩만 달리기 하잖아요. 매일 팍팍 빠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효과가 좋은 게 달리기예요. 사실은 매일 못해서 그렇지. 네. 아니 저 이제 우리 프로그램 많이 공부하면서 지난주부터 운동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트레드밀에서 뛸 때요 가슴이 너무 출렁거린다 그래서 되게 아파요. 이 무게 때문에요. 그러면 그 어떤 선생님들은 가슴을 제대로 압박붕대 같은 이런 스포츠 브라를 하지 않으면 가슴이 처지거나 혹시 이제 그 그렇지는 않죠. 살이 제일 먼저 가슴부터 빠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뛰다 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잡고 뛰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포츠 용품을 활용하시면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한 거지 실제로 뭔가 뭐 다른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조깅도 물론 굉장히 좋은 스포츠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닥터 쿠퍼라고 이제 이런 에어로빅 운동의 창시자인 미국의 이제 그 의사가 있는데, 네. 그 의사가 이제 조깅을 전 세계에 이제 퍼뜨렸단 말이죠. 네. 근데 요즘은 전문가들이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더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투자한 시간 대비 효율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깅을 뛰시는 분들도 바깥에서 뛰신다면 평소에 조깅을 뛰는 속도보다 조금 속도를 일부러 더 내보는 거죠. 더 내서 숨이 차면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확 낮춰서 걸으면서 숨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네. 그러니까 조깅이 아니라 달리기죠. 러닝. 네. 러닝과 워킹을 반복하는 거죠. 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청취자분 다시 한번 예. 저에게 문자를 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요새 3분 걷고 3분 달리고 3분 네, 걷고 그게 3분.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은 것보다는 그건 매일 할 수 있어서 힘이 좀 덜 드니까. 그렇죠.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배에만 살이 쪘으니까 부위별 지방 흡입이나 국소 부위에 주사를 놓아서 살 빼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 이분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전에 한 20년 전에 네.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배 주사 넣는 거. 배 주사. 뭐 지방을 녹인다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도 하나요? 네, 요즘도 하고 있고 아, 그거는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하 지방, 복부 피하 지방이 이제 제일 늦게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대인들이 이제 뱃살이 고민인데 네. 제일 늦게 빠진다고 하니 그러면 의학적인 도움으로 좀 빨리 뺄 수 없는지 네네네. 이런 데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빠지지 않는 뱃살이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받게 되면 뱃살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뱃살을 빼는 방법으로는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피하 지방을 빼는 방법이죠. 근데 앞서도 제가 건강에 적은 내장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은 아닙니다. 마른 사람 중에도 내장 지방에 지방이 붙나요? 그럼 아 그런 지금 질문이 청취자분인데 그래요? 배가 안 나왔는데도 내장 지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잖아요. 네. 근육량이 주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를 말씀드렸는데 네. 근육이 탄수화물의 주요 저장 창고인데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체 활동량마저 줄어드니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떡 먹고 과일 먹고 이렇게 하니까 남는 탄수화물이 이제 내장 지방의 형태로 비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축이 초기에는 잘 드러나질 않죠. 초기에는 네. 근데 붙어도 네. 그렇지만 공간이 이제, 있으니까. 네, 공간이 워낙 넓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붙게 되면 이 내장 지방은 윗배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윗배부터? 네. 그러니까 피하 지방은 어쩐지 얼마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피하 지방은 아랫배가 이렇게 쭉 처지는데 네. 아. 내장 지방은 이렇게
이렇게 둥근 언덕처럼 네. 네, 그런 시기에 아, 그래서 이 남성들 보면 30대 지나면 윗배부터 이렇게 좀 네네. 볼록해지기 그게 내장 지방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팔다리가 가늘고 삐쩍 마른 사람도 자세히 보면 배가 조금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네. 네. 내장 지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도 그렇게 된 상황, 그러니까 몸이 말랐는데도 내장 지방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같이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체 활동량이 부족해졌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던 거거든요. 네.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피하 지방이 쌓이다 쌓일 데가 없으니까 내장에 쌓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같이 쌓이는 건가요? 이유가 피하 지방은 생리적으로 간이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서 피하에 비축시키는 게 피하 지방이고 네. 내장 지방은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지방이에요. 그럼 다릅니다. 내장 지방은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아예 거죠.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생리적으로 현대인들에게 그런 거죠. 현대인들. 우리 현대인들에게 내장 네. 지방이 좀 많아진 건데 네. 물론 내장 지방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전혀 없진 않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아진 적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 생각했을 때 내장 지방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곱창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곱창의 옆에 막 흐물흐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안에 우리 몸 속에서도. 내장이 내 지방이 많이 붙으면 네. 이게 여성들 치마 스커트처럼 예. 그렇죠. 배 그 내장 위에 스커트처럼 두꺼워져서 붙어요. 이렇게 흐르는. 네, 흐르면서. 그러니까 장관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장끼리 이렇게 그 지금 말씀하신 스커트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네. 거기에 지방이 덕지덕지 붙어요. 덕지덕지 많이 붙어요. 많이 붙습니다. 네. 예, 좋은 왜냐면 정보 공간이 감사- 많거든요. 슬프네요. 배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자, 여성분이신데 나이가 드니까 얼굴 살이 제일 먼저 빠지는데 네. 혹시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왜냐하면 또 뭐 또 굶으시면 더 안 빠지죠. 되죠. 더 빠지죠. 얼굴이. 그러니까 네. 이게 탄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또 이게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게 피부가 처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탄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더 이렇게 좀 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네. 다이어트 할 때 빼고자 하는 뱃살은 안 빠지고 얼굴 살만 빠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거는 그냥 무조건 적게 드셔서 그렇습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콜라겐, 네. 콜라겐이 뭐죠?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음. 근데 대부분 특히 중년 여성들은 그냥 살 뺀다 그러면 나 고구마 하나로 하루끼리 때우고 아침에 그냥 과일로 때우고. 그러니까 이게 과일, 고구마 다 건강식이긴 한데 네. 이걸 다이어트 목적으로 그것만 먹게 되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가 나온 게 신체 활동량 대비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지금 문제인데 적게 먹으면서 탄수화물만 먹으니 뱃살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살이 쭈글쭈글해지는 거거든요. 잘 결국 챙겨 드셔야 돼요. 잘 챙겨 드시면서 간헐적 단식하고 그렇죠. 운동하고 그게 답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적게 먹으면 지방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네. 우리 몸에 지방 창고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네.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적게 먹어야 지방이 빠지거든요. 그럼 그 문을 활짝 열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문이 열려요. 네.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서 문을 열어놓다가 간간히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그때 지방이 잘 와르르 나오는 쏟아지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배만 고프면 예민해지는 사람은 왜 그런 건가요? 이 그게- 간헐적 단식의 벽일 것 같아요. 아니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중독이죠. 탄수화물 중독 네. 때문에 제가 앞서서 심리적인 배고픔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 떨어지면 못 견디하는 게 아니 분명히 허벅지하고 배에는 여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네. 그걸 쓰면 되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방 창고의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떨어지면 내 몸은 또 당을 찾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 중독인데 그런 사람들은 당을 안 먹으면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방송에서 음식 관련 프로가 너무 많아서 맞아, 그런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것도 맞아요, 문제예요. 맞아요. 어. 채널만 돌리면 뭐 먹으니까 나도 먹고 싶다 갑자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허전함, 공허함 이거를 음식으로 이제 대리 만족을 하는 건데 결국 그런 방송을 보면 나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또 우리 배달의 민족답게 전화만 엄청 잘 걸면 나오죠. 바로 들어오니까 맞아,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과식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생리적 배고픔하고 심리적 배고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생리적으로 배고플 때는 이제 몸이 필요로 하면 정말 배에서 꼬르륵 그러나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건 이제 배꼽시계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식욕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과 단기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절하는 게 이제 뭐 그 인슐린 호르몬이라든지 렙틴 호르몬 같은 거고 단기적으로 조절하는 거는 이 위장관에서도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 일명 배꼽시계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장관이 비면 분비가 돼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분비가 되면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근데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분비량이 확 떨어져요. 음식님이 오신다 이러고 조용히 하고 네.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장관이 비어도 배가 고픈 신호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꼬르륵 하면 배가 고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살 빼는 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더. 네네. 또 오늘 또 비가 오고 해서 혹시 뱃살 빼는데 효과적인 맨몸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뭐 보니까 스쿼트 열풍이던데. 스쿼트 아주 좋죠. 뭐 런지나 스쿼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몸에 큰 근육을 쓰면 제일 좋습니다. 그 큰 근육이 다 하체에 몰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허리, 그다음에 허벅지 이제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큰 근육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쿼트나 런지 같은 동작은 그러니까 매일 규칙적으로만 해주면요. 그러니까 앞서 자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보다는 스쿼트나 런지가 단위 시간당 효율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방을 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을 늘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지방을 빼는 것도 힘들지만 근육을 늘리는 것도 힘들거든요. 유지조차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육 늘리려면 잘 먹어야죠. 음. 잘 먹으면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간헐적 단식을 해서 지방을 빼고 이게 제가 권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결국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과 운동. 늘 굶지는 말고 네네. 잘 먹어야 잘 된다니까. 챙겨 먹다가 지방 창고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해야 네, 됩니다. 한 번씩 간헐적 단식을 해라. 네. 간헐적 단식 저 끝으로 정리 어떻게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24시간 한번 굶어보는 거예요. 한 끼도 힘든데. 네, 그래서 그게 힘들면은 네. 단계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데 요일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침을 굶어보고 다음 주 금요일은 아침 점심을 굶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굶어보는 거예요. 네. 단계적으로 해보셔도 돼요. 요즘 근데 만약에 24시간 자는 건 어때요? 왜 24시간을 자요? 자면서 굶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예. 남정민 씨 네. 오늘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아니 간헐적 단식 해야겠네요 보니까. 네. 예, 항상 운동하고 잘 챙겨 먹으란 말씀 항상 해주시니까요. 그거 되게 감사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결국 간헐적 단식 하시면서 운동하는 게 예. 뱃살 빼는 지름길입니다. 맞습니다. 잘 챙겨 먹는 거 잊지 마시고. 잘 네. 들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박용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개그맨 남정민 씨.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